순자 눈치를 살짝 보고 나가. 그렇게 나가고요. 이제 날로 있네 따뜻하냐. 그래서 오늘 행복했어? 언제부터 말랐지? 아까부터 말랐어. 근데 맥주 가지고 갈래? 뭐 했을 때도 말랐었지. 그래서 오빠가 아니고 너 나보다 어리니까 말라도 돼? 이제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숙님은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이제 카페로 갔어요. 앉자마자 이제 하는 게 이제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다. 저게 은근히 먹힙니다. 근데 저거에서 향수 냄새 되게 좋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 정도는 슬싹이야. 그런데 향수 냄새를 2번 맡거나 흐억 이거는 슬슬슬 싹싹싹이야. 과한 조미료 투척이지. 향수 냄새 되게 좋네요. 향기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향수를 평소에 뿌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니까 좋고, 향수를 안 뿌렸으면 그냥 이런 뭐랄까 체향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괜히 설레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를 유도하는 거는 좋아.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되게 좋아. 그래서 뭔가 이 이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극성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배워도 돼. 여기까지 향수 냄새 되게 좋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되게 좋습니다. 그치, 보면 매너에 대해 관가하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영수가 이제 존댓말을 했었죠. 이제 왜 존댓말해? 근데 영수는 말 놓겠다고 한 적 없는데? 순서가 이상해.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일단 정숙 씨가 먼저 말을 놔. 그 다음에 나 말 놔도 돼? 라고 물어봐. 그래 놓고 상대는 존댓말을 해. 근데 왜 존댓말해? 뭔가 순서가 이상해. 영어는 존댓말을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나도 반말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 반말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향수 뭐야? 그러면서 이제 향기를 맡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오바. 이게 그 사람 살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이제 맡는 거는 조금 뭐랄까 어떤 가까워지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상되면서 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뭐 클럽에 자주 가는 분들이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 연인 관계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클럽을 가끔 가는 사람 말고 클럽에 진짜 항상 사는 사람들은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겠지. 클럽에서 만난 내 모습을 보는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클럽에 있는 사람과 사귀면 그 다음에 또 클럽 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왜 안 사귀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지금 누군가가 내 향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았어요. 어디 가나 이러겠구나 생각하게 돼버려. 그래서 불안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처음 보자마자 호감이 있어서 나에게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난 지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디 가나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소개팅이나 그렇게 첫날, 이게 소개팅은 보통 이렇게 첫날 진도가 끝까지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첫날 진도가 다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나는 없었어.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인물이 좋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보통은 그날로 끝나. 잘 사귀게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도 향기가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하면 뭐 누군가는 괜찮겠지,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뭐 저 같은 찐따들은 다른 남자에게 그런다고 하면은 뭐 싫죠. 그러니까 저게 저 순간적으로는 내 욕망을 건드리니까 이게 혹 하는데,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이때는 욕망을 자극하지. 하지만 현자 입장에서는 속으로, 현자는 지금 이 내면에 숨어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여성이군 하고 현자가 보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현자가 목소리가 나올 때 그때 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지는 거지. 욕망과 현자의 의견 충돌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의 목소리가 클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현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적극적으로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현자와 욕망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게 현자와 욕망이 굉장히 이제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게 약간 이런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향수 진짜 좋아해. 이 향수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저 향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런 부분에서 설레는 거는 욕망과 현자 기준에서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의 그 둘을 지금 다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끌어올리고 있나. 현자는 밀어내고 욕망만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정숙님은 현자는 살짝 밀어내고 있는 거야. 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와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느끼는 향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아무튼 그게 있나 봐요. 입술 모양을 못 읽겠다고? 정숙님이 그렇지. 그것도 있고 너 있어 이러면서
너 그러면 나 100% 꼬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너 나 100% 꼬실 수 있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사냥의 원리잖아. 사냥은 뭘 사냥해?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경우 있지. 나는 진짜 뭐 100톤 나가는 그 거대 불곰을 사냥하러 가겠어. 해가지고 막 그 사냥팀을 만들어서 걔를 추적해가면서 쫓는 그런 사냥법도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사냥은 일단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내가 가능한 대상을 내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나 못 꼬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사람에겐 다가가지를 못해. 무서워서 피한다고 남자들이. 근데 남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대상은 지금 저렇게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 근데 문제는 그거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지. 현재 입장에서는 향수만으로 꼬실 수 있는 여자야. 향수만으로 꼬실 수 있는 여자라는 거를 이제 현자가 기억하고 있어. 현자가 지금은 목소리 안 내고 있지. 하지만 현자는 현명하잖아요? 기억력이 좋을 거란 말이야? 기억하고 있어. 저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저게 어떻게 활용될 건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지. 아니, 얘는 내가 헤어져도 어차피 그렇게 좋은 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향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뭐 넘어가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 줘야 되나? 그냥 나도 그냥 의지할 수 있고 좀 그렇게 사람 만나야지. 나 아니면 안 될 사람 만나야지. 남자한테는 물론 내가 자꾸 남녀를 난 구분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어쨌건 뭐 플러팅 얘기가 나오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꽤 많죠. 책임감을 강요받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책임감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기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관계를 길게 굳이 이어가려고 하지 않지. 보통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 사냥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 좀 봐봐. 근데 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랑 1대1로 그렇게 독점적 관계가 아니어도 될 사람을 굳이 내가 책임져야 되나? 실제로 정숙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현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권태기가 왔을 때 선자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낼 거 아니에요. 권태기 때 욕망이 목소리를 내겠어? 욕망은 자고 있지? 현자가 낼 거 아니야. 현자가 이런 목소리를 낼 거라고. 어차피 권태기면 굳이 네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 그 책임질 필요 없잖아. 어? 야, 너 그냥 다른 사람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만나서 떠나. 굳이 너 아니면 또 되는데 뭐하러 권태기인데 그 권태기를 버티냐. 야, 가자.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길어지지가 않는다고. 유지가 안 된다고, 관계가. 그런 부분들이 정숙님이 그동안 겪었던 일이 아니겠나. 물론 영훈님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앞에서 정말 향수가 좋네요. 뭐 향수 칭찬까지는 좋아. 근데 한 번 맞는 것까지는 안 돼. 거기서부터는 연인끼리 하는 거야. 연인끼리. 뭐 썸 탈 때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100% 꼬실 수 있어 라는 말에 이제 영훈은 깜짝 놀라죠. 상대 손목에 내 손목을 비비는 건? 아니면 이렇게 갖다 대줄 수는 있어. 한 번 정도는 괜찮지. 근데 이게 두 번에다가 이렇게 막 꼬실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은 좋은데 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는 불리함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영어도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떡할래? 모든 주변 남자들이 다 정수기 향수 뿌리고 면 어떡하려고. 이게 농담처럼 했지만 이런 마음이 나중에 이제 현자가 속삭인다고. 야, 쟤는 그런 향수면 충분히 꼬실 수 있는데 네가 굳이 권태기 이겨내면서까지 뭐하러 책임지려고 그래. 야, 너도 책임질 필요 없어. 라고 속삭여. 그러니까 관계가 길어지진 않는 거야. 남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거든. 독점적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으로 자꾸 인상을 심어줬는데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욕망의 해소가 끝났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장기 관계와 단기 관계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트 입고 그 향이 싹 나면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솔직히 뭐 남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섹시한 여성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눈이 돌아가고 어쨌건 뭐 매력을 느끼고 뭐 이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고 여성도 그렇게 뭔가 딱 슈트 입고 딱 이렇게 멋있는 모습 뭐 지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렇게 딱 남자다운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성적 매력을 느끼지. 그런데 그거를 굳이 첫 만남, 둘째 만남에 그 말을 뱉어서 나의 그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게 욕망을 자극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 기록해놔. 현자가 이제 얘는 이런 말을 했어. 나중에 이제 현자가 권태기 때 딱 그동안에 메모해놨던 거를 연설문으로 딱 작성해가지고 내면에서 자 여러분 욕망들 자지 말고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권태기를 굳이 이겨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현자가 강력히 설파하면서 관계가 끝나버려. 그게 3개월, 6개월 이때쯤이야. 뭐 1년까지 가지도 않고 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서 끝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 학생이 학부형회를 가는데 옆에 철수네 아빠가 왔는데 슈트 입고 그 향이 싹 나. 그럼 할 거 아니야. 어디 내놓기가 무서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뭐 동창회를 간대. 동창회 갔다가 그 슈트 입고 그 향이 나면 어떡해.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돼 버린다고.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 말은 지금으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 유혹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좋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한 입장에서 저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 홀랑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는 성적 욕망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내가 당연히 더 끌린 사람이 있지. 근데 그걸 굳이 이 사람 머릿속에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장기 관계를 맺기 위해선. 단기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해. 이 사람에게 나와의 어떤 그 진도를 상상하게 할 수 있는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남자 쉽게 만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면 초반에는 어떤 승부욕 때문에 더 자극해서 뭔가 더 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권태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뭐 나 아니어도 되는데 뭐 딴 사람한테 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나이 이제 내일 모레 40인 그 정도 이제 머리가 큰 사람들은 저런 거 다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다 돌아와요 결국. 남편은 슈트 입은 모습 별로 못 봐요. 집에 오면 슈트를 벗으니까. 슈트 입은 모습은 밖에서 다른 남자들이 더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 일단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반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그시. 여기서 이제 지그시 전략이 나오는군요. 그렇게 이제 그 눈빛이 발사되고 영어도 이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어제 설거지할 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설거지할 때까지는 마음이 갔었는데 정숙에게 마음이 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랑 좀 안 맞아라고 정숙님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훈님은 그럼 나랑은 안 맞아 했는데 실제로 정숙님은 나랑 안 맞아라고 안 했죠. 나랑 안 맞아라고 안 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했어. 하지만 안 했어. 안 맞아라고 안 했고 이제 고용거실에서 자기소개 전에 이 장면을 보면 영호 씨가 저는 그냥 잘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떠났던 타입들이 꽤 있었어요. 맞춰주는데 실증 느끼고 떠난 게 아니겠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맞춰주기만 하는데 실증을 느끼겠어? 맞춰주기만 하는데 뭘 원하는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영호는 더 뭔가를 요구했거나 아니면 미래가 안 보였거나 근데 여기서 정숙은 분명히 그냥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팩폭을 하긴 했지. 근데 여기서 영호가 쓰는 같이 웃긴 하는데 좀 정색하거든. 그렇게 이제 그 농담에 영호가 이제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이 3분이었는데 1분으로 줄었다. 그래서 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생각했지. 안 맞아라고 안 했지. 그래서 뭐 영호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지금 보면 영호 씨가 뭔가 그 영호에게는 그런 뭐 열등감까지는 아닌데 스스로에게서 약간 자기 비하의 냄새가 있긴 있습니다. 인물도 좋고 잘난 사람인데 조금 자기 비하의 냄새가 있고 그래서 외모가 이제 너무 화려했고 솔로나라에 온 이유가 뭘까? 관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내실이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호는 그게 궁금한 거지. 정숙이 3명 중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이미 나를 줄여버린 게 아닌가. 나를 줄여버렸다고 생각해서 순자를 선택하긴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정숙님은 더 명확하게 영호님을 얘기한 거긴 하죠. 그래서 난 너 자기소개를 진짜 인상 깊게 들었어. 정숙 이상형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게 1순위. 그래서 했던 말은 무조건 지키는 남자. 그래서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남자가 그거를 말로만 했는데 그게 행동이 앞설지 말이 앞설지 어떻게 알아. 이게 논리야 놀자를 좀 읽었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라는 생각에 지금은 정숙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람이 이제 영호밖에 안 남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호에게 올인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 말을 지키는 걸 뭐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명분이 그렇고요. 나랑 안 맞아라는 말 때문에 나는 근데 하지만 정숙님이 됐고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 나머지 둘은 삭제됐어. 영호한테는 굉장히 큰 포인트일 거예요 이게. 영호 씨는. 영호 씨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테니까.
근데 영호 씨는 굳이 그 두 명을 또 물어봅니다. 그 두 명 혹시 누구였어? 말해도 돼? 그걸 왜 굳이 듣고 싶은 거지? 그 두 명을 알므로써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 예민하고 담아두는 성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어필하고 싶어하고. 근데 영호 씨가 어쨌건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처음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정숙님은 거기에 넘어가진 않았고, 얘기해주면 얘기할게라고 하면서 순자한테 마음 얼마나 있냐. 순자 씨만 불쌍하게 됐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자 씨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영호 씨랑 커플이 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인상 남기고 끝나고 뭐 이렇게 밖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순자 씨에게는 더 적절한 수순일 수 있겠지. 어제 정숙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쩜 저렇게 직설적으로 유혹함. 배운 대로 하면 안 돼요. 일부만 발췌해서 써야 돼. 그래 3분이야 3분. 남친을 저렇게 유혹하면 넘어오냐고요? 아니 남친은 이미 넘어온 사람 아니에요? 배우자한테는 하세요. 배우자한테는 뭐 이대로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아니 일부는 필요해요.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정숙 대 순자 이거는 근데 영호 씨가 이제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 하면서 난 사실 너를 되게 좋아하거든. 처음에 정숙에게도 끌렸고 그랬던 건 사실이지. 근데 왜? 이전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정숙님 같은 성격이 너무 좋고 그래서 밝고 재밌고 털털하고 그래서 초반부터 그런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절하게 차인 적이 몇 번 있었어.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건 네 경험이지 나랑 상관없잖아. 내가 너 찾냐? 그걸 나한테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뭐 거절할 명분이 아니고 근데 다만 그런 거지. 영호 씨는 그래서 네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서 망설였어. 이제는 너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니까 오히려 지금 영호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지라는 말을 기다리긴 했어요. 이거는 영호가 유도한 말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니까. 그래서 영호는 알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영호 씨가 그래서 망설였고 당연히 저렇게 반박 옳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너를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상대가 마음을 진짜 주면 본인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나는 그런 게 궁금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이게 본인은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한테 네가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는 나를 받아들이나?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영철님하고 반대되는 케이스지. 영철님은 어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받아줄지 말일지 결정해. 미국?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영호님은 지금 일단 마음을 나한테 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게 지금 영호죠. 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영호 씨가 지금 이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럼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꾸 영호가 진짜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뒤에서 그 돈 얘기할 때도 그래.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데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 치고는 연애를 너무 많이 했어. 모르겠어. 연애를 많이 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가벼운 자만추를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렇게 가진 게 없이 자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다. 마치 영철이 말하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것 치고는 그렇기도 하고 영호 씨가 진짜로 그렇게 일만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지금 영호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학자금 대출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는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다니고 뭐 한 달에 150 벌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아.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고 보통 그치 영호 씨 정도의 그런 대기업이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치 30전에 보통 다 끝나죠. 그리고 영호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자만추를 추구하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10살 많은 사람까지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막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잠수를 했다는 게 그것도 쎄한 거지. 10살 많은 여성이 잠수를 해?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잠수를 했다고? 왜지? 그 사람이 보기에 영호가 뭐가 부족했지?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막 시원하게 딱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라고 묻는 게 이제 자기가 방송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혹시라도 나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래도 나를 계속 좋아할 사람을 찾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순자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충동적인 정숙 같은 사람이 영호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 나의 본질을 알게 돼도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을 찾는데 본인의 본질이 뭐길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저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자꾸 뉘앙스를 풍기니까. 우린 방송으로 보니까 이걸 아는데 그럼 저기서 영호를 만난 거면 우리는 숨긴다는 걸 모르고 진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영호 씨를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해봐도 알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너랑 비슷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맞춰준다는 영화는 달리 어쨌건 함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편. 함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거는 약간 막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화해의 의미. 오늘 화해 한번 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새로운 세계관이겠지. 약간 그 심리대화 안에서만 통하는 세계관이 있고 정숙과 정숙 씨의 남자친구와 통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같이 있는 게 좋아. 둘만 하는 이야기, 둘만 하는 그런 연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좋을 수 있지. 이게 무슨 느낌인지 넌 모를 거야. 그건 뭐 겪어봐야 알 건데 어쨌건 나는 그 안에서 나가기 싫어해. 뭐 어떤 걸진 모르죠. 집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영호 씨의 이제 다른 정보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영호 씨가 예를 들어서 막 인스타를 하는데 거기에 막 해외여행 엄청 다니고 막 취미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프로파일이 또 나오는 거지. 골프 친다고? 영호 취미가 골프야?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먼저 나가고 싶진 않아. 학자금 대출 때문에 돈이 못 모으고 힘들었는데 골프를 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차가 없는데 골프를 치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아니면 지금 친구 차가 아니라 가족 차라면 그 차를 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겠지. 그래서 네 말이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말들은 오늘 너한테 대화 신청하지 않았겠지. 영호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호의 이런 화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영호가 뭐 그렇게 숨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호 씨는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어서 말을 주저하다 보니까 그런 그냥 느낌을 주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나 아까 전에 진짜 네가 나올 줄 알았거든. 정숙님 뒤끝 있어요. 뒤끝 있는 것도 영호랑 정숙 씨가 좀 비슷한 면이겠죠? 여기는. 근데 좀 살짝 배신감이 들었어.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그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런 표현까지는 나쁘지 않아. 내 거라는 건 좀 그렇고 몇 번 보니까 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 정도. 그렇게 이제 영호 씨를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며 확실한 선포를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둘 다 생각이 많았다. 그러니까 영호도 정숙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고 뭐 뒤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영호 입장에서도 정숙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고 정숙도 영호가 순자를 선택했으니까 서운했고 근데 지금 정숙이 순자 선택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지적을 하니까 영호도 우리 둘 다 그랬다 하니까 일단은 그건 없던 걸로 무승부로 해줄래?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흘린 얘기잖아. 안 맞아라고 안 했죠. 그냥 영호 씨가 뒤끝 있게 생각한 거긴 하지. 그래서 뭐 말투도 따라하고 이거 안 맞아. 그렇게 이게 세계관이지. 정숙님이 말하는 이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숙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작가 자기소개가 되게 인상 깊다고 해준 그런 말이나 이전 연애와는 본인 상관없다는 그런 말 정숙 씨가 해줬죠. 영호 씨한테. 내가 오해했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니까 생각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진심이지 뭐. 이게 오해가 많이 풀렸다는 거는 진심인데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얻고 싶어. 그래서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니까 내일 여기서 그럼 나한테 복수해. 이게 영호님의 부드러운 인상과 표현이랑 맞물려서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 저런 발상이 살짝 희한하죠. 어른스럽지 못한 발상이긴 하지. 네가 나를 한번 선택 안 했으니까 나도 너 선택 안 하는 걸로 복수할 거야. 아니면 그렇게 나한테 복수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기분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기분 풀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조금 어쨌건 발상이 조금 성인답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서로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타오르는 사랑인 것 같아. 그런데 뭐 다행히 정숙님은 그런 비생산적인 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을 복순에 쓰고 싶지 않다. 밥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영호도 이제 맨날 정부장이라고 놀렸고 아저씨 아줌마처럼 대해놓고 이제 근데 이제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난 너랑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술 한잔 할래 이랬던 건데. 지금 이 잠깐 사이에도 이거를 벌써 두세 번 계속 언급하는데 이거 두 사람이 이게 사귀었다가 뭐 한번 실수하면은 진짜 두고두고 계속 욕먹겠구만. 이게 유혹의 기술은 좋은데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유지하는 기술은
뭐 굳이 따지자면 옥순이나 순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한테 신뢰를 주고 또 어느 정도 나랑 다른 면이 나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상대를 자극하면서 상대를 긴장시킨다고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막 상대를 두근두근하게 하고 설레게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쥐락펴락 한단 말이야. 근데 연애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피곤한 일이 되지. 근데 이게 뭐 좋게 말하면 귀여운 투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뒤끝이지. 그래서 어쨌건 내일 먹자. 아직은 좋을 때니 그렇게 이제 바로 약속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 나랑 순자랑 그러면서 영호 씨가 이제 쿨하게 당연히 너다. 내가 원하던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정숙 씨가 나를 배제시켰나라는 생각이 이제 순자 씨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이번에 의외로 커플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최종 선택은 뭐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서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커플이 벌써 네 커플이나 나오잖아. 지금 영호 정숙 나왔고 영식 현숙도 분위기 좋고 그리고 영숙 영철도 문제는 있지만 이 인간적으로는 분위기 좋고 그리고 영자 상철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네 커플이 지금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가는 궤도로 올라간 상황이죠. 정숙님 오늘 마음 편하게 자겠대요. 두 사람은 그래도 서로가 마음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이 분명히 매력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대의 마음, 인간의 이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경험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결국 어떤 TPO와 적재적소에 자기의 기술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면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정숙님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숙님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한 이유는 정숙님의 이런 스킬들을 그대로 배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너무 터부시해도 안 돼. 이게 적절하게 필요하거든. 그리고 영훈님에 대해서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훈님의 어떤 다정하고 차분한 멘트 뒤에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어쨌건 뭐가 좋은지 물어봐요. 내가 어디가 좋아? 영호 씨의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이 또 드러나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좋은 이유를 근데 또 정숙님의 술술 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음. 정말? 아직 영호 씨가 뭔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그런 재밌는 모습이 있나? 너랑 있으면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두 번째는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캐리어 처음 끌 때부터 아우 잘생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외모 성격 둘 다 완벽하고 세 번째는 학교 선배들이 다수 있어서 친근감이 드는 업종인 점까지 이거 LBC 화수강에서 들으셨나요? 일단 세 가지로 질러보라는 그 부분을 아주 훈련이 잘 되셨군요. 그래서 네가 했던 자기소개가 내 마음을 하나도 거스른 게 없어 이러면서 너무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이상향 그냥 줄줄 나옵니다. 이런 칭찬은 나쁘지 않아요. 적재적소였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남녀가 만날 때 이런 칭찬을 하면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담담하게 상대의 칭찬을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일단 진심으로만 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너무 섣부르긴 한데 저 칭찬은 유효하긴 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내일 돼서 영어 별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 영호 씨가 은근히 성대모사 그게 있어요. 뭔가 남을 웃기고자 하는 건가? 여기는 매일매일 변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안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 너무 듣기 좋다. 그러니까 정숙 씨도 여기는 매일매일 변하는 곳이라고도 했지만 또 너의 성격과 외모가 모든 게 너무 마음에 들다고도 하고 이게 약간 좀 섣부른 느낌이 있지. 플러팅 어느 정도 외모가 되니까 먹히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보면 저 플러팅은 단기적 관계로서는 먹힙니다. 단기 관계로서는 먹히고요. 외모가 예선을 못 넘어도 단기 관계로는 먹혀요. 저런 어필은 충분히 먹힌다.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엔 오해는 풀었잖아. 벌써 위기가 있었고 오해를 풀고 그런 거야? 너무 동화 속 이야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근무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가봤대요. 그래서 거기 현대 엔지니어링 왜 왔어? 와서 뭐 했어? 아 영어 진짜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전 남친이었겠지 바로 그냥 딱 알아야지. 근데 순수하게 물어봤습니다. 굳이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몇 년도 입사해서 연도까지 해가지고 너 뭐 누구라고 해야 돼? 뭐 스티브 잡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누구 알아? 그러니까 뭐 이름은 들어봤대. 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이니까 뭐 들어봤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같이 일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내 전 남친이야. 아니 그냥 지인이 있어서 정도로 넘어가도 되는 걸. 근데 물론 이게 뭐 솔직하다고 하면 솔직한 거겠지? 근데 굳이 상대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거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똥 싸느라 늦었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솔직하지 않아도 되잖아. 어?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너 이렇게 늦었어. 똥 싸느라 늦었다. 이거는 김성모 만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게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죠. 그러면 뭐 같이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해.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핸드백을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챙겨가잖아. 담배를 피러 가는 걸 수도 있겠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아니면 뭐 화장을 고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이 전 남친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내부적으로 지금 막 누구야 하면서 물색에 들어갔어. 현재 엔지니어링에 다니시는 2017년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너야? 라고 다들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내부 조사가 지금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나 그 전 남친이나 뭐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이. 그냥 그런 연상이 되잖아. 전 남친하고 나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비교를 하고 그런 비교를 하다 혼자 지쳐서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려고 해. 그래서 영호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숙도 이제 나 현대 엔지니어랑 사귀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긴데 정숙 씨는 저게 재밌자고 하는 얘긴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과감하고 막 색드립 치고 막 야한 얘기도 하고 그냥 막 그런 관계 얘기도 하는 게 술자리에선 재밌는 농담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애인이 그러는 거는 내 애인이 다른 데 가서도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바로 지금 영호도 찾아보잖아. 영호도 이름 들어가고 찾아보잖아. 지금 이거는 이 방송에 나간 상황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에 다니는 이거는 이제 쉽게 금방 퍼져 나가겠죠. 정숙님은 저걸 이제 쿨하고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네. 내가 선망하고 혐오했던 그런 잘 노는 애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다 저러고 사는 줄 알아. 저 말이 솔직한 거고 다들 저렇게 하는 줄 알지. 근데 다들 저렇지 않죠. 찾아보지 마. 결혼했어. 애도 있어라고.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도 어쨌건 영호 입장에서는 오해도 잘 풀렸고 다가오는 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트하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좀 결론이 날 것 같다. 결혼했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으면 정숙님이 아주 쿨한 사람일까요? 뭐 완전 쿨하진 않았겠지. 상처가 있었겠죠. 영호의 오해는 풀렸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유부남들의 와이프들의 오해는 많이 쌓였죠. 이것은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 아니었나. 한 사람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한 열 몇 명의 오해를 쌓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일쯤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영호님은 일단 숙소 들어가. 그런데 정숙님은 싫어. 너랑 있을래. 이런 적극적인 건 좋아요. 이건 좋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정숙님이 좋은 부분과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숙님을 교보제로 해가지고 뭔가를 배울 거면 잘 써야 돼요. 어쨌건 정숙님은 굉장히 향이 강한 조미료다. 잘 쓰지 않는 뭐 고수 같은 거 그렇게 이제 공용 거실로 이제 가는데 마침 있는 사람들이 다 영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 아마 옥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 정숙님이 내가 먼저 대화를 하고 올 테니 올 때 낚아채. 라고 해서 그 말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순자는 대화 열심히 했어요? 어땠어요? 긴장되지만 그래도 나름 다정하게 묻는데 뭐 마음에 변한 것도 있었냐? 라는 거에 있었대. 누가 괜찮았냐? 라는 거에 나는 그냥 영호님이랑 서로 호감이야. 대놓고 그냥 빠져. 넌 빠져. 옥순 너도 빠지고 정숙 순자 너도 빠지고 영호님이랑 나는 내가 호감도 아니고 서로 호감이야. 그 사람 마음까지도 확인했으니까 그냥 됐고 근데 그건 순자님도 마찬가지잖아 이러면서 살짝 발을 빼는데 어쨌건 서로 호감이야. 일부러 그렇게 말은 했죠. 근데 이제 또 순자님의 표정이 너무 좀 굳었나? 아니면 그렇게 돼서 살짝 미안한 마음에 한 발을 살짝 빼는 거 반발 정도 빼는 것 같아. 영호는 지금 마침 3명의 여성이 다 자기랑 말하고 싶었던 여성이잖아요. 옥수님의 마음은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어쨌건 3명이 다 그렇고 최소 순자한테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 순자랑 데이트할 땐 마치 순자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했고 정숙이랑 얘기할 땐 정숙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머릿속엔 정숙밖에 없어. 지금 정숙 씨가 영호 마음속의 욕망을 굉장히 헤집어 놨거든. 그래서 영호 마음에는 지금 정숙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숙님이 뭔가 이렇게 휴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호님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휴지를 뽑아가지고 정숙님한테 건네주거든요. 이런 거 지금 순자랑 옥수님이 이제 다 보면서 끝났구나. 끝났구나. 생각을 하겠지. 정숙님이 지금 뭐라고 휴지 좀이라고 했는지 뭔지 그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이제 영호의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이런 걸 보면 휴지를 3장이나? 지구가 아파할지도 모르는데 휴지를 1장도 아니고 3장이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빨리?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옥수님은 영호 힘들겠다. 순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둘이 뭐 하고 왔어?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밌었죠?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건지 작전도 세우고, 오늘 작전대로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대. 작전대로 할 거면 지금 원래 옥수님이 영호님이랑 얘기하러 가야 되는데, 아까는 지옥이었는데, 그치. 영호와는 자리가 멀리 앉았고, 영철은 영수한테 가라 그러고, 영수한테 가니까 영수는 학교나 물어보고, 거기에서 자기는 경험하러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꽝이었는데, 영호랑 갔더니 영호는 내가 좋대. 그러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죠.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기분이 좋아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잡는다. 아직까지 10분의 1도 안 했어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10분의 1밖에 안 나왔대.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도 10분의 1만 해야 현실적으로는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면 0.01 정숙을 해야 어떤 플러팅에서 적정 수준이다. 정숙님이 말하라면 0.01 정숙이 쓸싹. 항상 기억하세요. 0.01 정숙이다. 이제 가장 그 적정한 부분은. 이때까지 술 먹는 재밌는 웃기네로 나왔다면 이제는 여자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옷을 청순하게 입는다고 했는데 청순 여성 섹시, 여성스럽고 섹시하게.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청순이라는 거는 그냥 색감을 얘기했던 건가 봐. 청순 여성 섹시라는 거는 청순한 색깔, 여성스러운 의상. 왜냐면 원피스는 여성이 입는 거니까. 그리고 섹시는 그냥 어떤 노출도. 그래서 그 3가지를 합쳤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셋째 날 아침이 밝습니다. 셋째 날 정숙님 공식 질문은 저 앞머리 까는 게 나아요, 덮는 게 나아요? 영숙님 공식 질문은 학교 어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 옷을 입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흰색 원피스. 그러면 덮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조언대로 앞머리를 내리고요. 그렇게 이제 키릴까지 해가지고 흰색. 색깔은 청순하고 원피스라는 그 의상은 여성이 입는 거니까 여성스럽고,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키릴과 저런 걸로 이제 섹시함까지 겸비한. 그게 이제 정숙 씨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영호님이 등장을 하고요. 영호를 기다리던 정숙이 반깁니다. 밥 먹었냐고 묻고. 그렇게 이제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영호 씨가 이제 타다 주고요. 뒤에서 옥수는 이것도 지켜보고 있었고. 고마워요 오빠라고 하려는데 오빠도 아닌데? 오빠가 자꾸 나온대. 3살 동생이더라고. 과거에 이제 남친이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쉽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잘생기면 오빠지.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그 현숙님을 데리고 나갈 때 상남자인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모범생 특집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숙님은 순자님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순자 씨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서 불러내서 어제 커피 줘서 감사해서 비타민 드시고 힘내세요. 그 자리에서 용기 내서 줄 수도 없고 불러낼 자신도 없고 그냥 사람들 앉아있을 때 잠깐 옆으로 불러서 비타민 주는 거. 이게 순자 인생의 가장 큰 용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순자 씨는 비타민을 챙겨줬지만 정숙님은 그 정도? 이 플러팅은 이런 거야 임마. 정우님 밖에 가서 놀아요. 노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 거기 갈래요? 숙소? 하면서 여자들 숙소로 자기 침대로 데려가는 거죠. 이제 저게 물론 모르겠어. 정숙님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방 이러면 설렐 수 있지. 저게 이제 혼자의 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성분들은 저거를 만약 알았다면 불편할 수 있겠지. 솔직히 이제 아는 사람이 온다고만 해도 방 치우고 그렇게 해서 딱 해놓잖아. 자기 물건 안 보이게 넣어놓잖아. 근데 이제 저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남자가 내가 자는 방에 와서 그게 있다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금남의 공간으로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굽이 높아서 조심해야겠다는 말에도 그냥 놓치지 않아. 나 좀만 잡아줘. 이건 의외로 나쁘지 않아. 이거는 명분이 있거든. 왜냐면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 너무 막 밀착을 하진 말고 적당히.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이것도 적당히 명분이 있어서 하면은 그래도 상대를 흔드는데 좋죠. 눈에 보이지. 보이는 플러팅이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이것보다 조금 덜 하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단.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향수를 맡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거는 은근히 많이 써요. 이건 지금 정숙님이 했다 그래서 지금 막 너무 심하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남자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당해 본 경험은 다 있어. 이 정도는 뭐라 그래야 돼? 남자도 저럴 때 잡아주는 플러팅하고, 그치? 남자도 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 여자가 하면 설렘. 그냥 아무 감정 없다가도 저런 걸 하면은 조금 설레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을 소개해 줄게라고. 그래도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영혼은 뭐야? 영혼은 대체 저기서 아유 여기 방 가는 건 그래라고 해도 되는데 다 같이 쓰는 방을 지금 저기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 옷이랑 막 트렁크 저기 막 다 저렇게 있는데 상관없어 내가 방장이야라고. 지금 이게 소개해줄 만한 방은 아닌데 이불도 안 개고 저거 지금 막 수건 널브러져 있고 화장대에다가 지금 마시던 물에다가 지금 이거 참 영어는 뭐 아니다 싶으면 좀 아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지금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영호의 현자는 자고 있으니까요. 영호의 욕망만이 지금 영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 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방 정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걸 해줘야 되는 그런 이성이 있다고 해봐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유혹만 할 줄 아는 그런 이성이 있다고 쳐봐.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이성적 어필이 돼. 뭐 정숙님 표현대로 어떤 섹스 어필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걸 안 돼. 그러면 어때? 너무 연애하고 싶지. 섹시하니까. 근데 결혼한다고 하면 망설여지지. 그게 현자와 걔의 차이라니까. 다른 남자 출연자가 이 방에 와서 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할 거라고 만약 상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해놓고 안 가지. 다 이불도 개놓고 딱 해놓고 이런 것도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갔겠지. 그래도 의자에 앉았네요. 영호님은 나름의 선인가요? 그래서 아까 뭐 받았어? 일단 질투부터 하고 둘 다 뒤끝 있고 소유욕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타민 좋겠다.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영호 씨한테 네가 많이 받겠다는 거야? 그거 아니고 이제 정숙님이 많이 받겠지. 그러면서 뭐 이제 차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저 의상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겠죠. 손으로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손이 불편하더라도 손을 꼭 옆으로 내리거나 뒤로 하거나 이제 항상 그래서 딱 그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지. 그래서 뭐 같이 가자. 뭐 블루투스 통화하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저렇게 이제 팔짱을 끼지. 절대 원래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다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놓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저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긴 하다. 근데 너무 초반에 저렇게만 하는 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량 통화, 난 너 쫓아가야겠다. 이러면서 뭐 서로 같이 갔고 근데 영호는 아니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전화로. 왜 쫓아온다는데 그냥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과거 연애 얘기가 나옵니다. 너 연애 몇 번 정도 해봤어? 3년 정도가 한 번 있었고 1년 좀 안 되는 게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 3년 정도 한 번 있고 1년 안 되는 게 두세 번 있고 짧은 게 많고 그러지 않았을까? 영호 씨가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3년 하나 있고 1년 좀 안 되는 게 두세 번 있었다고 하면 합쳐봤자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호 씨가 1일 1뽀뽀를 하는 사람이 물론 연애하지 않을 때는 1일 1뽀뽀를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영호 씨가 나이가 몇 살이었지? 지금 어쨌건 33인가? 34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도 연애를 한 게 한 10년은 될 텐데 근데 이제 정숙님은 나는 200일 때 제일 많이 헤어졌어. 길게 연애를 못했죠. 물론 뭐 200일 때 헤어지는 200일이면 뭐 만날 만큼 만났지. 그래도 어쨌건 정숙님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표현대로. 그러면 200일 때 보통 차인 거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은 제일 좋을 때고 200일 때 좀 많이 헤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 세계관에서 만들고 싶지 않다,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고 결국은 상대는 헤어졌고 헤어진 이유는 대체적으로 결혼 가치관, 나는 결혼하고 싶다였고 남자들이 비혼주의자였고 그러면 아까 현대 엔지니어링 그 남자분도 비혼주의자여서 헤어졌는데 나랑 헤어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 남자만 다른 이유로 헤어졌을 수도 있어. 그 남자만 유독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는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남자도 비혼주의자였다가 왜냐면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헤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고 그러면 그 현대 엔지니어 그분도 결혼에 대해서 정숙하고는 좀 망설였을 수 있죠. 결혼까지는 이러면서 발을 뺐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숙 씨는 정숙 나름대로 또 상처가 있었고, 그 욕망이 이제 7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서 현자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시점이 되면 현자가 그동안에 메모해온 게 있잖아요. 전 남친 얘기 그리고 뭐 향수로 플러팅이 언제든지 가능한다는 얘기 뭐 등등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평소에 나한테 질투작전도 썼을 거고 그런 것들을 쭉 메모해가지고 이제 자 이제부터는 제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이양받고 그럼 현자의 결정권대로 이제 판단을 하면 이별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정숙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저런 게 상처로 계속 쌓였겠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걸까? 라는 그런 의심들. 그러니까 영호의 그런 말들이 더 크게 와닿았을 수도 있어. 말하면 지킨다라던가. 가족 1일 1뽀뽀를 한다는 그런 판타지적인 물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가족 그런 부부의 모습 정말 낭만적이고 좋아. 그렇게 낭만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이 정숙 씨는 어쩌면 꿈꾸는 걸 수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플러팅을 아무리 과감하게 했어도 나의 순수한 속내를 알고 진지하게 내 곁에 머물러주는 영원한 순수한 사랑을 꿈꿨겠지. 근데 영원한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 하는 플러팅 치고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비혼주의자가 되는 거야. 정숙님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순간 정숙님하고 헤어질 때까지 비혼주의자, 정숙님하고 헤어지는 순간 비혼주의자 철폐.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자꾸 연출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호는 결혼 준비하다 헤어졌는 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있었거든 옛날에. 여기서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얼마나 옛날인지 몰라요. 걔랑은 결혼하려고 우리 둘 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 이게 얼마나 옛날일까? 대학교 때 얘기였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나 어쨌든 20대 때 얘기일 것 같아. 20살에 저렇게 뭐랄까 과감한 플러팅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은 서툴고 순수한 마음은 지금과 같았을 때 그 시절에는 상대도 어쨌건 정숙님이 순수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들지. 결혼하려고 할 수 있지. 저 옛날은 아마 굉장히 옛날일 겁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도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지. 대학교 때나 20대 때 그 시절에 안 순수한 사람이 어딨어. 그때 이제 뭐 지금 정숙님이 대학생 때면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저렇게 같이 결혼 얘기하면서 데이트 통장 만들고 그런 게 유행했었지. 이거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20대 때 데이트 통장 만들고 이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그런 데이트 통장 같이 쓰면서 결혼 얘기도 하고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그때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듣고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으면 좋죠.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구나. 그 이후로는 제대로 마음을 주고받는 연애를 못했구나. 뭔가 나는 마음을 줬는데 정숙님 마음을 줬는데 상대 남자들은 좀 뭐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고 한 7개월 빠르면 뭐 100일 뭐 그 정도 만에 다 이별을 고했구나. 그래서 계속 사랑받지 못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과감한 플러팅을 더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장기 관계를 맺는 데는 불리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만 원씩 적금을 들었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언제 집을 사. 근데 그것도 했어. 귀엽지. 이게 그래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것 예시치고는 너무 오래전 예시 아니야? 그 후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예시가 없잖아. 만약 최근 예시라면 20만 원은 좀 문제가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뭐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결혼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영호 씨가 마음의 준비만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영호 씨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살짝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마음의 준비만 된 사람인 영호라고 해요. 당연히 물질적인 거는 사실 편차도 크기도 하고 편차가 크고 여기도 지금 자꾸 자신 없는 말처럼 이게 영호 씨가 처음에 인터뷰 때 자기가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그게 풍족한 사람을 원한다 이제 그런 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자꾸 편견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게 그렇게 들리잖아. 편차를 크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나도 뭐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는 안 됐어. 그러면서 노는데 많이 썼구나. 가끔 정숙 씨가 예리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어디에 손 안 벌리고 혼자 다 한 거라. 학비도 그러면서 뭐 학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손을 다 벌리고 해서 그렇다면 모아놓은 돈이 있고 집을 샀으면 말이 되지. 혼자 다 했는데 학비를 말고 뭐가 있어?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혼자 집을 다 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혼자 다 돈을 대줬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출발선이 좀 늦다고 말하기에는 그냥 학비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학비 부모님이 다 대주고, 그래 뭐 학비는 대줄 수 있겠지. 근데 그 학비를 학자금 대출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영호 씨 나이에 막 돈을 다 못 모을 정도로 하기에는 좀 과한 예시 아닌가? 이런 게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자꾸 자신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뒤에 있나? 뭔가 자꾸 좀 잘 말로 못하나? 이런 부분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건 분명히 뭔가 방송에서 말하긴 힘든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근데 정숙님이 이 부분을 캐치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건 지금 영호님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는 상태 정도는 눈치를 챘겠죠, 정숙님도. 그리고 학자금 예시를 든다? 이것 좀 이상한데? 라고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지. 서로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금액인데 그러한 별거 아닌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를 지금 30대 중후반에 저 얘기를 예시로 든다는 게 정숙님도 너무 그 후로 했던 연애가 마음을 주고받은 연애가 없나? 순수했던 연애가 없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영호는 대기업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면 뭐 그렇게 급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정숙님에 대해서 호감을 좀 더 갖고요. 저와 많이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두 분은 많이 비슷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자기소개를 하긴 했잖아. 내 모든 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답답해.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어. 둘 다 밖에 나가서 이제 만나보시면서 서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아마도 정숙님은 영훈 씨의 어떤 방송에서 나오지 못한 예를 들어서 좀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면 정숙님은 그래도 만날 것 같아. 정숙님은 개념은 없어도 의리는 있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내가 결정한 것을 또 쉽게 허투루 바꿀 것 같진 않아. 그런 면에서 어쩌면 두 사람은 잘 만날지도, 막상 연애를 하면은 좀 손해 보면서도 그렇게 퍼주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난 정숙 씨랑 사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은 정숙 씨가 그런 불안도를 높여서 그렇지 그것조차도 정숙 씨의 어떤 서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숙 씨를 좋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호 씨도 저게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인정 욕구 때문에 돈을 못 모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독이고 그렇게 너만 바라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호 씨도 또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확실히 정숙님은 약간 그런 걸 못하잖아. 약간 주변을 챙기거나 이런 걸 나름 그러니까 주변을 챙기긴 하는데 그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의 있다고 받아들이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런 건 있잖아. 정숙님 본인도 알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거야. 그런 그래. 그치 맞아. 되게 겉이 화려해서 그렇지 되게 순진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치 사회적 에티켓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는 근데 너의 성향을 내가 파악할 정도로 너의 소개를 상세하게 하긴 했어. 이 손의 위치가 이제 확실하게 영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너 같은 애 진짜 없는데, 너 같은 남자. 지금 정숙 씨는 영호 씨를 보면서 과거에 그게 정확히 데이트 통장인지 적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금을 들었던 그 남자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너 같은 남자. 자기가 한 말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숙님이 가장 많이 당한 일은 뭘까? 처음에 내가 플러팅할 땐 나의 어떤 섹시함으로 상대를 유혹할 때 그 욕망은 나한테 세상 모든 걸 줄 것처럼 굴지. 하지만 현자는 어때? 냉정하게 돌아서지. 그래서 욕망이 한 말을 현자가 지키지 않아. 정숙이 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욕망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현자가 냉정하게 말하면 돌아섰을 거라고. 그게 보통 200일이 걸려. 근데 그러니까 정숙님은 자기가 한 말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일일 일뽀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남자가 진짜 없어. 정숙님은 그 욕망의 대상이 되어도 현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원히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을 어쩌면 원하겠지. 그건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나 봐. 이게 가정교육 플러팅, 가정교육 칭찬.
어쨌건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확립해 간 거잖아. 그 정숙님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비난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지. 이 가정교육은 일단 하나의 가설로 놔두고 다음에 또 정숙님 다른 게 나올 때 또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고맙네. 그런 것 같아. 너 되게 의외야. 노는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다. 노는 거 되게 좋아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영호가 했던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있는데 영호 씨가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호 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자신감이 없어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이 만약 정숙님이 알아도 두 사람이 마음이 깊어진 상황이면 뭐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둘 다 되게 순수한 사람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7월에 헤어졌고 여기는 똑같다 하면서 이제 6월에 헤어졌다고. 영호에게는 놀아봤네가 칭찬으로 들렸을 수 있죠. 영호 씨는 과거에 이제 놀고 싶었지만 체형도 그렇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놀지 못했던 시절을 보냈고 아침부터 아직은 설레요. 일단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아주 1대1에 강한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고 그리고 정숙님의 저 조미료는 굉장히 강렬하고 효과적인 음식의 맛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조미료인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보통의 요리에는 0.01 정숙이 필요할 뿐인 것 같긴 해.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예고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할머니 6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남자 같네. 누구죠? 누구길래? 뭐 상철인가? 누가 남자 같다고 할까 갑자기. 설마 광수면 좋겠다. 광수랑 랜덤 데이트하고 남자같이 보이면 아주 재밌겠다. 아, 상철일 수도 있고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가 데이트를 해서 남자로 보일 사람은 일단 영철은 배제잖아. 영철은 남자로 보였으니까. 영수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럴 리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영호는 이미 남자로 보고 있으니까 아닐 거고 영식도 남자로 보고 있으니까 아닐 거고 그럼 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잖아. 광수 아니면 상철이잖아. 그럼 둘 다 나쁘지 않겠는데? 둘 다 재밌겠는데? 광수면 좋겠네. 진짜 영수면 세계관 대충들. 근데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정숙님 덕분에 이식기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고맙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기서 정숙님이 어떤 최커에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졌는데 정숙님이 최커에 성공했다고 저거를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어서 조금 0.01 정숙만 하시라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영훈님은 좋은 분이겠지만 뭔가 다 밝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위화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영훈님은 뭐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걸 숨기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1부는 끝났어. 2부가 남았죠? 2부는 정숙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그러면 누가 있겠어? 현숙과 광수가 있죠. 광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수의 양자역학 얘기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이따 10시에 올게요. 그래서 일단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